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는 국어영역 강사 김미정입니다. 네, 드디어 어저께 2018학년도 수능이 치러졌어. 어떻게 이제 우리 고2 학생들 드디어 고2가 아니라 예비 고3. 더 이상 수능이 정말 남의 막 언니 오빠들 얘기가 아니라 이제 내 얘기가 된 것 같아. 사실 물론 기말고사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고3 입시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기에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가득한데 막상 이 시기에 뭘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될지 우린 아직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선생님 막 고민을 해봤거든. 내가 어저께 수능을 보고 언니 오빠들이 이제 미친 듯이 전화가 왔어. 전화 와가지고 막 선생님 어떻게 봤어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뭐 전화 오고 뭐 문자 오고 카톡 오고 뭐 근데 어저께 잘 봤다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엄청 좋긴 했거든. 그래서 통화를 막 하다가 그 중에 선생님이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애들만 나한테 그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 선생님 해주신 말이 다 맞았다고 그런 얘기도 언니 오빠들이 많이 얘기했었거든. 어떻게 하면 제일 와닿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따끈따끈하게 어제 수능을 본 선배를 한번 통화하다가 야 너 내일 올래? 이렇게 해가지고 급작스레 섭외를 한번 해봤어. 선배 어딨냐고? 이제 나올 거야. 일로 너무 어색하지 않아? 그치? 지금 얘가 엄청 입을 잘 터는 형인데 지금 완전 되게 처음에 너무 자신만만해. 내 선생님 갈게요 막 이랬거든. 근데 스튜디오 와서 보더니 형이 좀 전에 선생님 막 인사하는 걸 이렇게 딱 봤어. 그러더니 와 선생님 이거 진짜 진짜 어색하다고. 방송인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다는 걸 깨달았어. 네. 괜찮겠니? 카메라가 어색하네. 카메라가 어색하지. 그럼 카메라를 보고 되게 안 어색할 학생은 아무도 없어. 네. 근데 뭐 잘하겠지. 일단 소개할게. 뭐라고 내가 해? 네, 쌤이. 그래?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되게 지금 얘들아 선생님과 완전 정막 속에 형이 촬영 중이야. 선생님 이름은 갑자기 내가 막 너 이름 뭐니? 막 이렇게 하면 진짜 개황당하겠다. 그치? 이거 소리 나는 거 아니야 빙구야. 여기 소리 다 들어가고 있어. 이름을 곽윤조라고 하고요. 네, 이번에 수능을 보고 침울하니? 아니요. 따끈따끈한 수험생. 따끈따끈한 네. 수험생. 내가 너 언제부터 가르쳤냐? 저 중3 겨울방학부터 배운 것 같아요. 중3 겨울방학 때부터 가르쳤고 선생님 굉장히 오래된 되게 최애템이라고 해도 돼? 저 거의 물건이죠 거의. 그렇지. 거의 물건이지. 선생님 되게 예뻐하는 제자인데 내 아픈 손가락이긴 했거든. 이놈 새끼. 사실 국어는 처음에 너가 나한테 왔을 때 국어가 어땠지? 되게 수준이 형편없었죠. 그러니까 아예 뭘 모르니까. 맞아. 그러니까 고등학교 국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났으니까 비속어를 사용하면 안 되니까 일단 그냥 되게 할 뻔했지. 저질이었다고 보면 되죠. 되게 저질이었다. 그렇죠. 네가 비속어를 사용하면 안 되니까라고 말하면 지금까지 비속어를 쓴 내가 뭐가 되냐? 하여튼 그랬었는데 결국에 그냥 바로 까고 시작할까? 안 돼? 그럼 편하게 얘기해 이제. 너 수능 몇 번 봤지? 실트해야 되는 거야? 고3 인 것처럼 코스프레 하려고? 네, 지금 20살입니다. 미쳤나 봐. 야, 네 얼굴 봐도 20살. 군대 갔다 왔어 얼굴이. 수능을 좀 많이 봤어요. 네. 형아가 사실 고3 때 수능을 그렇죠. 받고 재수 때 수능을 봤죠. 받고 거기까지. 여기까지만 얘기? 여기까지만 하죠. 그리고 작년에 봤으니까 뭐. 네. 이번 어제 봤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3번밖에 안 봤네. 네, 3번이면 원래 삼고초려란 말이. 그렇지. 네, 3번 정도는 봐줘야 이제 그렇지, 인생의 그렇지, 쓴맛을 다 겪었다. 사실은 작년에도 올해도 국어는 계속 1등급이었는데 조금씩 비는 과목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어제 너무 좋아가지고 선생님 어제 너무 기뻤어. 형이 어제 딱 한마디 하더라고. 너 나한테 뭐라 그랬지?
대학 갑니다. 너무 좋았어. 일단 내 생각에는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것도 좋지만 오빠가 자기가 수험 생활을 계속 해봤기 때문에 너네한테 훨씬 더 잘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사실 원래부터 늘 잘했고 그래서 그냥 늘 이렇게 잘 간 아이들은 그냥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 근데 이렇게 또 인생에 우여곡절이 좀 많아야 훨씬 뜻깊은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네. 뭐야? 뜻깊은 얘기. 너 진짜 어색하지 지금? 네, 미치겠어요. 형이 이런 형이 아니거든. 0.1초도 안 쉬는 형인데 지금 진짜 어색한가 봐. 일단 이 시기에 뭘 하는 게 되게 좋은지, 만약에 네가 딱 수험생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안 해도 되는 2년 그렇죠? 왜 더 한 거잖아? 네네. 만약에 내가 맨 처음 입시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그때로 돌아간다면 난 지금 이 시기에 이걸 할 것 같다. 애들이 지금 너 어제 독서실에서 만난 그 애 얘기 좀 해줄래? 아까 형이 나 잠깐 자기 어제 독서실에서 만난 애기를 얘기를 해주더라고. 제가 너무 어릴 때 쌤을 만나서 배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독서실 얘기를 나중에 하고 그냥 편하게 얘기해 그러면. 일단 이 시기에 뭘 해야 될지 애들이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좀 전에 독서실 얘기도 그 친구가 어떻게 공부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이었더라고. 근데 되게 뭘 해야 되는지 뭐 이 시기에 만약에 네가 이 시기로 돌아간다면 어떤 걸 할지 아니면 이 시기에 이걸 했더니 너무 좋았다 혹은 이 시기에 이걸 안 해서 너무 후회됐다 뭐 이런 것들 있어?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되게 어수선할 것 같아요, 마음이. 이제 맞아. 고3, 지금 우리 영상도 그래. 네, 고3들이 이제 받고 이제 이걸 시청하는 분들은 거의 고1이나 뭐 고2 뭐 이런 고3? 이제 예비 고3인 예비 분들이 그렇지. 많을 텐데 딱 지금 시기가 되게 우울하거든요. 왜? 이제 내가 고3이구나. 고3이구나. 이제 우울해? 우울하죠, 그러면. 아니 왜 우울해? 이제 고3인데요? 이제 놀 일은 없으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놀 일이 없진 않더라고. 많이 놀죠. 근데 이제 되게 뭔가 갈팡질팡해요. 뭐 이 시기에 뭐를 해야 되고 이제 나는 무슨 공부를 해야 되며 국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수학은 하면 오르나? 뭐 이제 사탐이나 과탐 같은 경우에도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개념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을 시기라 생각을 하는데 일단 가장 추천하는 거는 고민할 시간에 뭔가를 하세요. 그냥 인강을 사서 무작정 듣는다거나 탐구 같은 경우에 지금 하면 되게 좋거든요. 탐구를 지금 듣는다거나 이거는 쌤 국어 강사시니까 뭐 국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는 화법과 작문이 나오고 이제 11번부터 15번까지 문법이 나오는데 다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11번부터 15번까지는 진짜 개념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거니까 문법을 열심히 한다거나 뭔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어떤 거, 그러니까 되게 추상적이긴 한데 이게 하나씩 잡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그러니까 실력이 어느 정도 쌓인다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네 얘기인 거잖아. 앉아서 어떡하지 이렇게 할 시에 그냥 움직여서 행동하라는 거잖아. 움직여서 하다 보면은 답이 나와요. 이 시기에.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 되게 많이 하다가 무작정 인강을 샀어요. 그냥 어떤 선생님 강의가 좋건 안 좋건 뭐 선호하건 안 선호하건 간에 일단 공부를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은 마음에 일단 불안감이 좀 줄어들고요. 맞아. 네. 애들은 너무 신기해. 공부할 때 표정이 제일 해맑아. 그러니까 희한하더라고. 공부를 안 할 때 특히 고3 애들, 재수생 애들 얼굴 보면 표정이 너무 좋아. 그럼 걔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공부를 안 하면 더 불안해 하더라고. 그러니까 일단 공부를 시작해라. 네, 공부를 시작하고 또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실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국어는 일단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데도 잘 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맞아.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이거든요. 그냥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 독해력이라는 게 내재가 돼 있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능 국어는 결코 뭐 선천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건 아니고 후천적으로도. 넌 어땠어? 저는 전자였던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었어. 선천적으로. 어머 얘들아 이 거짓말하고 있어 지금. 형 나 처음 만났을 때 국어 60몇. 그 방법을 몰라서 야. 그런데 방법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이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게 그 보통 친구들이 글을 읽을 때 이제 활자를 그대로 읽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맞아. 글은 이제 독해라고 하는 거는 활자를 읽는 개념이 아니라 그 글을 이제 온전히 이해했는가의 싸움이거든요. 모든 문제 구성도 그렇게 맞아. 되는 거고, 얘가 이 글을 읽고 이해했는가? 그럼 이 지문에 대답할 수 있겠는가를 평가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맞아. 글을 읽는 데만 급급하지 마시고 내용을 펜을 내려놓고 눈으로 보되 이해하려고 하셔야 될 것 맞아.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읽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첫 문단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2문단, 3문단에서는 이제 이런 글이 전개되겠지. 예를 들어서 A라는 커다란 집합에는 소문자 A하고 B가 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단락에서는 소문자 A라는 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올 거고, 또 다음 단락엔 소문자 B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겠지. 그러면은 문제는 A와 B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내지 않을까라는 이런 그러니까 이런 그 내재되어 있지 않는 학생에게 글을 읽는 방식,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지문, 발문, 선지가 있는데 이 선지는 어떻게 끊어 읽어야 올바른 정답을 찾을 수 있는지, 뭐 평가원은 보통 이런 구조로 선지를 구성하고 주로 이런 구조가 나오면은 정답이 아닐 확률이 높다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공부를 나 너 수업하는 줄 알았어. 공부를 하려면 이제 혼자서 막막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선생님이 있는 거고 혼자 100km를 가야 된다고 하는 거를 선생님이 있으면 30km를 갈 수 있게 그 길을 되게 단축시켜 주는 게 국어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니까. 맞아. 예, 그래서 개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글을 읽는, 그러니까 약간 선생님 동의하는 게 책을 많이 읽은 애들은 글을 잘 읽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왜냐하면 무의식 중에 그런 게 다 체득돼 있거든. 아, 이 말 나오면 뒤에 이 내용 나오는구나. 아까 좀 전에 형이 얘기했듯이 첫 단락에서 뭐 A랑 B가 있어. 그럼 다음 단락에 A, 그 다음 단락에 B 나오고 두 개의 차이점, 공통점 물어보는 거를 늘 일반적으로 잘 쓰여진 글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게 체득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게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 방법을 배우면 되겠지. 그러니까 국어에서의 개념이라는 건 사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괄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것들을 알고 글을 읽는 거랑 모르고 글을 읽는 건 나중에 들인 인풋에 비해 아웃풋이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지금 당장 공부를 해라. 네, 일단 시작을 하시면 불안감이 일단 없어질 거고, 네, 그러고 이제 좀 길이 맞아. 보일 거예요. 맞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맞아. 하는 시기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그래서 개념 공부를 좀 하는 게 지금 필요하다. 무조건 필요하다. 지금 문제 풀이는 한 내년에 3월 한 4월부터 해도 돼요. 지금 일찍 시작을 하면은 맞아. 개념이 다 잡혀 있는 상태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빠르게 이제 문제 풀이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있고. 맞아. 이제 예. 근데 이제 개념이 안 쌓여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오개념이 계속 쌓이면은 나중에 한 방에 무너질 수가 맞아.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어. 내가 애들을 가르쳐 보면 나쁜 습관이 하나도 안 들어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아예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훨씬 가르치기 편할 때가 있어. 왜냐면 하나도 안 돼 있었으니까 집어넣기 되게 편하거든. 뭐요? 아. 근데 좀 약간 오개념이 쌓여 있는 애들은 저 방법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하던 게 있으니까 약간 상충돼서 좀 힘들어하는 네, 경우들이 그런 가끔 것 같아요. 있더라고. 맞아. 그런 것 같아. 또 이 시기에 뭘 하는 게 좋아? 이 시기에는 저는 음. 탐구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 탐구를 빨리 선택을 하시고 맞아. 공부를 빨리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탐구 선택하는 팁 없어? 저는 이과니까 음. 이과로서 추천을 드리자고 하면 음. 일단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호기심이 있었던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이면은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해요.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이면 성적이 좀 잘 나올 거예요. 나오겠지 아무래도. 첫 번째는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을 해라. 음. 일단 기본적인 뭐 지식이 있는 과목을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남들 따라가지 마세요. 이제 과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생을 주로 많이 선택을 해요, 수험생들이. 근데 이제 학생들이. 남들이 다 하고 사람이 제일 많으니까 무작정 화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6월 정도 이제 다 돼서 아 미치겠다, 너무 어렵다, 안 되겠다 이거 이래가지고 이제 바꾸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남들 따라가지 말고 자기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어떤 과목이 나한테 맞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목의 어떤 특성이나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나 이런 것들. 네, 그리고 그 제가 생각하는 이제 과탐 시험이 원래는 이제 30분이라는 제한 시간 내에 20문제를 얘네들이 다 풀 수,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풀고 못 푸는 문제가 나왔을 때 등급을 갈라야 되는데 요새는 탐구 시험이 너무 애들이 잘 푸니까 맞아. 평가원에서는 약간 20분 내로 도저히 못 풀게 맞아.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타임 어택. 완전. 타임 어택이에요. 근데 이게 수능, 그러니까 평가 6월, 9월 이런 때는 돼요. 그게 되게 마음도 편하고 이거 망하면 어때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되는데 수능장에서 타임 어택을 하려면 되게 쫄려요. 한 문제 막히는 순간 너 한 3분 지났다. 계속 이렇게 되기 때문에 타임 어택을 하는 게 좀 간땡이가 작다. 그리고 이제 좀 타임 어택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화학하고 생명과학 약간 이 두 과목이 좀 타임 어택성이 강해서 강해? 그래서 일단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사탐 같은 경우는 내가 또 조언을 해주면 그러니까 자기한테 어떤 과목이 잘 맞는지 모르는 학생들도 많을 거야. 뭐 물론 선생님 저는 유난히 어렸을 때부터 역사 과목이나 지리 과목에 관심 많았어 하는 애들도 있긴 한데 그게 아닌 이상은 좀 내가 이 과목이 잘 맞나? 관심이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못 해봤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되게 간단해. 어제 수능을 봤잖아. 수능 시험지를 쫙 다 다운받아. 탐구 과목을 그렇게 해서 풀어봐. 그러면 공부가 하나도 안 돼 있어도 유난히 좀 점수가 잘 나오는 자기한테 맞는 그런 과목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과목들로 선택을 하는 걸 좀 더 추천하긴 하지. 그리고 뭐 사실 뭐 학년으로 배우는 걸로 따지자면 3학년 때 배우는 두 과목을 선택하는 거는 조금은 무리가 있을 수 있어. 어땠어? 3학년 때 배우는 3학년 두 배우는 과목이요? 두 과목을 하면? 3학년 때는 아마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과목을 거의 배우거든요. 배우지. 근데 이제 보통 고2 때 원과목을 끝내고 3학년 때 투과목을 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투과목은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서울대를 지원하고 싶은 학생이나 그럼 그 과목을 정말 잘하는 학생이나 맞아. 이런 친구들인데다가 표본이 적기 때문에 맞아. 아무래도 좀 힘든 부분이 맞아. 사실이죠. 등급을 얻어내기가. 맞아. 표점도 너무 안 나오고 왜냐면 못하는 애가 없으니까 다 그쵸. 잘하니까. 네, 두 과목을 선택할 때는 좀 잘 생각을 해보고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문과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배우는 과목 하나, 3학년 때 배우는 과목 하나 이거를 조금 더 추천하긴 하거든. 왜 그러냐면 3학년 때 배우는 걸로 두 개를 선택하면 너는 3학년 2학기가 돼야 진도가 끝나는데 재수생 언니 오빠들은 그때 이미 몇 바퀴를 돌린 상태야. 그러니까 네가 재수 삼수를 해보니까 어때? 고3들이랑 비교해봤을 때? 그냥 그러니까 솔직히 고3 중에서도 최상위권 고3은 잡기가 힘들어요. 워낙 잘하는 고3들은. 워낙 잘하는 고3. 근데 이제 대부분의 고3 학생들보다는 아무래도 많이 했으니까 그 학생들보다도 좀 문제를 좀 늦게 푼다 이러는 거는 열심히 안 했다고 보면 되죠. 근데 정상적으로 열심히 했으면 문제를 1년에 푸는 게 5천 문제가 넘을 텐데 5천 문제? 과탐만 한 과목만 하더라도 이제 한 4, 5천 문제가 넘을 텐데 그 양을 잡기는 쉽지 않죠. 꼼수 같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재수생이랑 재학생이 이렇게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정말 지금 당장 시작을 해야 돼. 너가 만약에 내가 좀 이따가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뭐 여차여차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면 이미 재수생 어저께 선생님 게시판에 벌써 선생님 저 국어 되게 잘 봤는데 무슨 과목 때문에 재수하려고 하는데 재수 학원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벌써 그런 문자가 카톡이 온다니까. 언니들은 이미 그저께까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어저께가 수능이어서 끝났어. 다음 날부터 바로 그걸 또 시작하겠다는 거지. 근데 우리 고2 학생들은 아직 막 3학년 되기 전에 마지막 크리스마스야 하고 우리 벌써 크리스마스 뭐 할까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빨리 뭔가를 시작하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기는 해. 그래서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을 2과목을 하게 되면 좀 그런 무리가 있을 수 있고 2학년 때 배운 걸로 또 2개를 하게 되면 3학년 때 내신 따로 수능 따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제일 좀 추천하는 건 이제 어떤 과목이 맞는지 선택권 내에서도 2학년 때 배운 거 하나, 3학년 때 배울 거 하나 이런 식으로 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걸 좀 더 추천하고 그 네가 선택한 과목을 이번 방학 때 꼭 탐구 인강을 들어서 개념을 좀 완벽하게 정리를 해두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 오케이? 또 해줄 얘기 있어? 우리 애기들한테? 해줄 얘기요? 1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긴 것 같은데 되게 빠르게도 지나가거든요. 근데 수험생이라는 게 겪어보니까 제일 힘든 게 솔직히 앉아서 공부하는 그 자체는 안 힘들어요. 그 자체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부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는 힘든 게 아닌데 수험생이 왜 힘드냐면 뭔가를 행동을 할 때 공부 좀 하다가 이제 뭐 축구 좀 할까? 축구 한 1시간 했어요. 그러면 또 죄책감이 느껴진단 말이야. 나는 다른 짓을 하는 것에 나는 수능을 보는데 이것 때문에 뭐 영향이 미치진 않을까. 뭐 영화를 보더라도 볼 수 있어요, 영화. 뭐 스트레스 받아 영화 볼 수 있는데 영화를 보더라도 영화 보고 오면은 또 계속 찝찝함 같은 게 남아요. 이러면 수험생인데 난 수능을 봐야 되는데 올 겨울이 며칠 남았지? 이 생각 때문에 수험생이라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맘 편히 놀지 못하는 일종의 그쵸. 부채의식. 네. 그럴 수 있지.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열심히 하면 누구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 이상한 공익 광고하는 줄 알았어. 뭐야?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너가 만약에 고2때로 돌아간다면 이걸 꼭 할 거다 아니면 이건 절대 하지 않을 거다. 고2 겨울이요? 고2 겨울이라면. 고2 겨울이라면 저는 근데 고2 겨울 때 제가 인생에서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한 게 맞아. 두 시기가 있어요. 고2 겨울방학하고 재수 때. 그때 열심히 했는데 고2 겨울방학 때는 공부밖에 한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 네, 갇혀 살았거든요, 진짜. 맞아. 그래서 고3 때 폭주했지. 그렇죠. 고3 때 잘했죠. 뭐라고? 고3 때 공부를 엄청 폭주했죠. 뭐라고? 그러니까 고2 겨울방학 때 되게 열심히 딱 보내서 그 동력을 1년 동안 쫙 끌고 가면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고2 때 했기 때문에 고3 때 안 해도 그 정도가 나온 거예요. 이거 봐, 당당해 완전. 핵 당당한 거봐. 형 고3 때 놀아가지고 나한테 욕 처먹었거든. 근데 그게 결국에 또 그렇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면 그 어떻게든 돌아오고 또 좀 아쉬우면 그게 또 어떻게든 돌아와. 그때 당장은 티가 안 나도. 당장은 티가 안 나도. 맞아. 어떻게 사필귀정. 그래. 네. 고2 때 되게 겨울방학 때 열심히 해놓으니까 고3 때 형이 좀 잘 나왔거든. 근데 이제 그걸 믿고 또 고3 때 안 해가지고 재수를 하게 되고 이게 약간 이런 게 다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있어요, 인생이. 있어요. 입시가 끝나니까 마음이 어때? 다시는 이 입시판에 발을 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여기 왔잖아. 입시는 입시판이 한번 개혁이 돼야 돼요. 너무 조용히 해줘. 너무 변질이 돼서 초창기 목적과는 다르게 수능이 변질이 됐어요. 뭐래? 수능이 변질이 됐습니다. 빨리 떠나십시오. 빨리 떠나래 얘들아. 그 오래오래 붙잡고 있지 말고 정말 딱 올 1년 짧고 굵게 빡 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 혹시 공부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형이 얘기했던 3가지 뭐 얘기했냐면 제일 첫 번째는 꼭 고민할 시기에 공부를 시작해라. 그리고 2번째 개념 공부를 꼭 시작해라. 그리고 3번째 탐구 반드시 이번 겨울방학 때 해야 한다 라는 이 3가지 꼭 명심하시고 지금 당장 바로 공부를 시작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지? 안녕.